안녕하십니까. 푸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장입니다. 네, 든든하네요. 오늘 새로운 게스트. 네, 뉴 페이스. 안녕하십니까. 유니페어에서 근무하는 그 일요잡담이라는 블로그를 네, 운영하고 있는 정필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 박사님. 저희는 정 박사라고 부르거든요. 사무실에서 되게 박학다식한 편이라서 정 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이비 룩이라고도 하고 아이비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비 스타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두 전문가님 모시고 저희 뇌피셜 욕한다니까 사람들이 욕해. 우리 생각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찰을 해보는 네, 좀 되게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이비 스타일은 저에게 있어서 아이비 스타일은 그냥 폴로 스타일이었죠. 처음에는 업계에 있으면서 아이비 스타일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면은 아이비라는 거는 일단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 리그라는 대학 8개가 있죠. 그렇죠. 흔히들 아는 뭐 하버드, 뭐 코넬, 뭐 기타 등등. 그건 자막으로 이렇게 깔아주시겠죠. 8개는 뭐 그런 대학교의 학생들이 입을 법한 그런 캠퍼스 룩. 대학교랑 연결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약간의 동경이죠, 동경. 어퍼 클래스죠. 약간 상위층. 그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고 그걸 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이비라는 게 나왔고 1970년인가에 나온 그 러브스토리라는 영화 보면 여자 주인공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건물 무슨 관 있는데 혹시 이게 니네 아버지 성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잖아, 그게. 자기네 아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가 거기 학교를 다녔고 그 아들이 다녔고 그걸 못 다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동경. 그래서 그 캠퍼스 룩이 아이비 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점이 아이비 스타일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비 스타일의 굉장히 개념이 약간은 다른 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되게 영국의 그런 어퍼 클래스들에 대한 동경으로 약간 스포츠웨어를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 집단 학생들이 그걸 이제 흉내를 낸 거죠. 그게 이제 보통은 1930년대까지의 그 아이비 스타일이 보통은 이제 영국 귀족 상류층에 대한 동경이 모티브가 되고 전쟁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되어 있던 군인이 종전과 함께 미국 본토로 돌아왔을 때 폭증하는 그런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되게 제2의 대공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944년도 이제 종전 1년을 앞두고 이제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GIB를 간단하게 말하면 퇴역한 군인들에 대해서 학비를 제공해주고 대학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결국은 아이비 룩이라는 게 꽃을 피우면서 맞아요. 대중화한 이유는 전쟁 이후에 정부 보조금 때문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런 카키, 그 면바지 같은 거를 보급품으로 받던 바지를 들고 들어왔는데 캠퍼스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상류층의 이제 자제들이 뭐 트위드 자켓을 입었는데 그 밑에 치노를 입은 게 괜찮아 보여. 색깔 조합도 매칭이 되어 보인다고 느껴서 이제 카키를 입게 됐고 지금 오늘날 말하는 그 아이비 스타일은 되게 그 민주적인 옷이다. 데모크라틱한 스타일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기존의 그런 특권층에서의 전유물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민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착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50년대 이후에 마련이 되는 거죠. 네. 역시 정 박사. 이거 좀 약간 새로운 지금 빛 과장님이 그동안 많이 했던 역할을 네. 이렇게 또 뉴페이스가 이거 거의 뭐 국내 유튜브 최초 아닙니까? 이런 분석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기대했던 거 이상인데 이분은 잠 못 잔 것 같네요. 대박. 한 이틀 정도 잠 못 잔 것 같은데. 대박. GIB를 이전보다 한 10배 정도 고등교육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카키 팬츠가 나왔는데 이제 쌌던 거지 그게.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또 그걸 또 사 입고. 그러니까 뭐 대학생은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치노 팬츠에 옥스포드 셔츠에 제틀랜드 스웨터, 더플코트도 역시나 전쟁의 물자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50년대에 꽃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간 것 같아요. 히피가 70년대까지. 한 60년대 후반까지. 60년대 후반까지. 약간 중간 단계도 있는 것 같은 게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 5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재즈 뮤지션들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나 빌 에반스 같이 재즈를 하던 분들이 그 예술가들까지 이제 그 아이비 스타일을 입는 그런 소비자가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특성이 이제 공연을 동부 갔다가 뭐 서부 갔다가 뭐 남부 전국적으로 갔다가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계기가 돼서 음. 1960년대부터 이제 히피, 뭐 베트남 전쟁 그 기간 내에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생각했을 때는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핫한 뮤지션들이 입던 거를 생각해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럼요. 힙한 스타일이다. 똑같은 거지 지금이랑. 지금은 똑같이 연예인들이 입어서 셀럽들이 퍼지는. 입어서 퍼지는 거지. 되게 대중적인 장르가 됐던 것 같아요. 70년대는 아이비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근데 세라- 이제 세라가 다른 나왔어요. 나라도 영향을 미치긴 했죠. 영국 쪽으로 이제 전파가 영국으로 됐는데 갔지. 그러네. 영국 쪽에 가서 전파가 된 거는 재밌는 게 존 사이먼이라는 매장 있잖아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아이비 룩을 도입한 매장이래요. 1974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해링턴 자켓이 영국 옷이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가고 해링턴이라는 이름을 얻어갖고 다시 영국에 수입이 돼서 그게 이제 뭐 펑크나 모즈나 이런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드라스 자켓을 입은 모드족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이비 룩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뭐 모드족의 아이콘, 펑크의 뭐 아이콘과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아는 아이비 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다른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돼갔다. 네.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상업적으로? 70년대, 60년대 후반 힙이 나오면서 아예 사실은 아이비 룩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떠버렸어. 그렇지. 뭐 알마니로 대표되는 디자이너들이 그렇죠. 떠버려서 아이비는 다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 당시에 아이비를 했던 디자이너는 진짜 랄프 로렌밖에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계속했어 랄프 로렌. 나머지들은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네. 디자이너로 봤을 때.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의 득세인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아이비 룩이라는 코드는 남성복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되게 중요한 소스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역사가 아이비가 그렇게 중요한 코드가 됐었던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요? 제 생각에는 뭐 일본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걸 하나의 스타일로 정의 내리면서 따라하고 이렇게 코스프레 하듯이 이런 착장의 공식들을 머릿속에 갖추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정말 미국에서 생긴 아이비 스타일 때문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만든 게 되게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일본이 되게 이거를 되게 막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그 일본의 70년대죠 그게. 그쵸? 일본의 70년대 이거에 그런 브랜드들도 생겨나고 사실은 이 앞에 책은 놔도 여긴 없죠? 그 테이크 아이비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교본 같은 60년대. 그런 책들은 보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일본의 뭐 벤자켓 파운더가 가서 기획을 해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결국에는 일본 사람들이 미국 그 문화 중에 되게 그 재밌고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더 포장하고 이제 수입을 하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장르로 되게 강하게 자리매김한 되게 중요한 기간이 아니었나 그때가? 60년대 결국은 6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아이비 룩이 2000년대 남성복에 되게 중요한 코드로 자리 잡은 중간다리 역할을 일본이 했다? 지금 거꾸로 보면 저는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메토로라는 책이 나온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아메토라라는 책도 나왔고 그 테이크 얘기는- 아이비가 되게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근데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메토라가 나온 거, 테이크 아이비가 재조명된 건 사실 2010년이니까 그렇죠. 80년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0년대에 아이비가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프레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랄프 로렌이 다 하드캐리한 건가요? 저는 랄프 로렌 자체가 프레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프레피에 대한 이미지 그걸 어쨌든 대중적으로 이거를 풀어낸 사람이 랄프 로렌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프레피인 것 같다는 자, 생각이 여기서 프레피랑 아이비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비에서 슈트를 빼면 프레피인 것 같아. 좀 더 과장됐어 프레피가.
그리고 뭔가 컬러의 악센트가 있어. 발생했던 시대가 다르고 신경 쓴 듯 신경 안 쓴 느낌이 이제 아이비 스타일의 약간 키워드라면 프레피는 플램보이언트라고 해서 이제 대담하고 화려한 그게 이제 전반적인 그 아웃룩에 대한 오버하는 그런 느낌. 지금 까고 싶어갖고 지금 계속 큐. 네, 어쨌든 뭐 프레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같은 의미죠. 그렇죠. 의미는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스타일들은 랄프 로렌이 사실 만들어낸 룩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랄프 로렌이 한참 막 뜨던 90년대 근원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고 2000년대로 오면서 아예 그냥 어떤 남성복의 주요 테마 중에 하나로 그냥 정착하게 된. 정착을 했는지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류가 된 적은 또 없지 않나? 한 번도 주류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좋아하셨잖아요. 그때 90년대. 네. 그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이비 스타일이 유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폴로가 힙합이었어요. 센 힙합.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이비 룩 같은 느낌은 치노의 옥스포드 셔츠의 구두, 닥터 마틴의 룩이 하나의 그런 얌전한 대학생 룩이 하나가 유행을 했었고 노티카라.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럭비 셔츠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오버사이즈로 입고 청바지. 카펜터 청바지 같은 걸 입고 큰 사이즈를 입는 힙합의 폴로가 동시에 유행을 했었죠 그때는. 근데 나는 힙합은 안 좋아했으니까. 근데 저는 힙합에 되게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 아이비 스타일이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입거나 이랬던 적은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 오히려 정말 미국에서 5, 60년대 뭐 그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메인스트림 된 적은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소비하는 장르로는 계속 남아 있었다. 결국은 제 생각에 80년대 이후에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뜨고 런웨이라는 게 그 컬렉션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메인스트림은 그쪽이고 그 디자이너들이 어쩌다가 가끔씩 프레피 룩을 동원해서 뭐 한 시즌 정도씩 이렇게 바람이 불었던 정도는 가끔 있는데 그렇지.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이게 쫙 펼쳐지거나 그런 적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약간 이런 아이비 혹은 프레피에 대한 트렌드나 무드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이에요? 요새? 그렇죠. 유행이죠. 지금 유행이죠.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특히 그 영국 에스콰이어 편집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건 너무 쉽다. 이쪽으로 왔다가 아니면 저쪽으로 간다. 60년대 이제 아이비 스타일이 부흥을 할 때 극단적으로 이제 히피라는 문화가 생기면서 그런 약간 그런 모지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었고 그리고 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스트릿이라는 쪽에 약간 트렌드로 부상을 하면서 또 이제 약간 포멀 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한순간에 이제 이런 트렌드가 바뀌기 어렵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아이비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신발 사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할 수 있는 그런 장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생겨나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 스트릿만 주구장창 입은 거지 몇 년 동안. 이게 보면은 이분 얘기가 맞는 게 저희도 이거를 이제 10년을 넘게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매장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클래식이 약간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이러고 다녔거든요. 진짜로. 주말에 유니페어 매장에 구경하러 오고 그게 잠깐 2, 3년 있다가 갑자기 스트리트가 한번 빵 올라오더니 여태까지 이제 너무 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슬슬 보면은 느끼잖아요. 클래식 모드가 돌아오는 느낌이 오죠? 이게 트렌드로 오고 있다고 느끼세요? 매출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이 관련된 장르들의 이제 아이템들이 팔려 나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창업했는데 타탄 체크 머플러 2014년 15년까지 몇백 장씩 팔렸어요. 2014년 15년 되니까 갑자기 몇십 장뿐이 안 팔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동대문에 갔다 왔어요. 그 전에 가면 비슷한 유형의 그 파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알았어. 아 유행이 끝났구나. 그래서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이때 한몫 잡아야 된다. 이때다. 그때는 내가 경험이 미쳐나고 그렇지.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너 좋아야지.
물 들어왔잖아. 2, 3년 정도 바짝 땡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싶다. 트렌드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굉장히 크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유, 준비 많이 했네. 아, 좋아요. 네. 일단 제조사의 무드가 바뀌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제조사 내에서도 이제 그런 IB랑 프레피를 기반으로 하는 신생 브랜드들이 생겼죠. 두 번째로 이제 리테일러도 무드가 바뀌었죠.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성공적인 의류 편집 매장 아머리 되게 약간 이탈리아 스타일을 되게 고집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최근에 시즌 캠페인으로 나온 걸 보면 미국이야. 네, 그 마드라스 아이비 그러니까 써 있어요. 아이비 마드라스를 제조는 이제 이탈리아 이제 테일러가 한다. 이런 식의 PR을 하고 맛이 안 나지 않을까? 또 싫어해. 아니 근데 기반이 원래 그 약간 이태리 쪽 하던 사람들이 아이비 하면 좀 이상해. 소비자는 방금 이제 백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를 봐도 랄프 로렌 이제 직구 시즌 되면 모든 커뮤니티의 그런 게시판을 세일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할 정도로 있다는 거는 이제 분명한 트렌드다. 슬슬 좀 마무리 단계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IB 관련된 브랜드들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씩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랄프 로렌이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나는 옷을 파는 게 아니고 꿈을 판다. 상류사에 대한 동경. 근데 그거를 사실 나도 그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랄프 로렌 매장이나 혹은 그렇지.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 사람의 감성을 정말 막 느끼다가 오거든요. 막 푹 젖어서 와요. 제이프레스? 제이프레스가 그냥 아이비 스타일이라는 되게 그 카테고리를 한정했을 때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다. 이런 매체 인터뷰 같은데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저는 랄프 로렌이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게 뭐 어떤 관점으로 보면 디자이너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실질적인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제시를 해주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서 랄프 로렌이 좋고, 저도 제이프레스 중에서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텐데 그 블리커 스트리트에 있는 그 무슨 스트리트 그 제이프레스 모 아래 서브네임이 있었죠. 그 컬렉션이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그 아이비 스타일의 샵을 브랜드를 하나 그냥 매장을 하라 그러면 저는 그 매장을 하고 싶어요. 아쉬운 게 이게 아이비들은 오래 못 가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메인스트림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 이제 사실 저희가 얘기한 브랜드들이 다 어려워 지금. 다 그렇죠. 어려워. 다 지금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게 진짜 유행이 다시 와서 다시 뭐 부흥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의 좀 되게 단단한 장르로 한국에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되게 부정적이야 사람이.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아. 난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런데 우리도 꿈을 팔지는 못해도 꿈을 한국에서 가져야지. 그거보다 단단한 장르가 어디 있어요? 뭐가? 아이비보다 단단한 장르가 있나? 스트릿이 더 단단하지. 훨씬 아, 근데 단단하지. 이제 그것도 스트리트가 끝나봐야 알지. 아니 이게 스트리트가 끝났는데 아이비가 제일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단단한 게 없다 한국은. 한국은 아직 없는 아니 것 빈폴 같아. 매출이 얼만데? 아니 그거는 빈폴은 그것 아이비라고 때문에 할 수 하는 게 없잖아요. 아이비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로서 아이비 스타일이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거나 어떻게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꼭 아이비 스타일을 검색해 보면 특정 되게 정형화된 룩이 있어요. 리차드 프레스죠. 그 제이 프레스 전 CEO도 굳이 그런 형식에 얽매여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30년대엔 이런 룩을 했고 40년대엔 이런 룩을 했고 60년대 다 시기마다 다르니까 특정한 그런 마이너한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도 좀 갖춰서 입으면 좀 더 옷을 소비하는데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유사한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입는 거니까. 브루스 보이어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어려우면 그렇게 입지 말고 영국 컨트리 하우스 스타일로 그냥 입으면 된다. 트위드 자켓에 왁스 자켓에 모직 팬츠에 뭐 이렇게 입으면 된다고 했듯이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멋있고 제일 편하고 그렇게 입으셨으면
뭐 그렇게 입는 방법이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이비 스타일의 가장 장점은 되게 클래식하지만 또 편하고 자유롭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고 살 수 있는데 그 우아함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룩이다. 바램을 말해봤자 뭐전 세계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되게 거고. 되게 어둡네. 오늘 제일 어둡네. 웬일이야. 그 단지 작은 바램이 있다면 그냥 항상 요만큼의 집단들은 좀 이렇게 이어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보면은 이거를 못 지키니까 그래도 여태까지는 요만큼은 계속 꾸준하게 해오는 집단은 살아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위협받으니까 막 거의 멸종 위기에 뭐 속해 있는 이런 룩같이 지금 됐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데 그냥 좀 꾸준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입으라고요? 어떻게 끝내요? 그냥 대충 뭐 파는 거 입고 이대로 끝내요? 유행 따라 입어. 오프화이트 유행하면 오프화이트 입어야지. 제이프레스 유행하면 니트 타이 매는 거고 금장 블레이저 입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아 하시는 어글리 신어야지. 뭘 또 뭐 끄덕끄덕해. 유행이라는 게 어쨌든 있으니까요. 오프화이트 입어야지. 되게 긴 시간 동안 그 아이비란 무엇인가, 아이비 스타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깊자면 깊게 또 어떻게 보면 얕자면 얕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충분히 깊어. 1시간 반했는데. 이제 우리 저기 편집자분이 열심히 하실 거고 그만합시다. 네, 여기까지. 네. 뭐 이게 저희의 그런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봤어요. 뭐 이렇게 뭐 정보 전달을 하는 방송도 있지만 이렇게 좀 저희가 어떤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풀어내는 뭐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재밌으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